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에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만 엄청 많았어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책이나 이런 전문가들 다 부동산으로 그때 떼돈 벌고 있었고, 죄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절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침 저도 그때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었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 영끌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죠. 결과를 보면 딱 2년 만에 지금 마이너스 2억 5천. 원금은 거의 다 날렸고 빚만 남았죠. 돌이켜보면 제가 샀을 때가 완전 최고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진짜 똑같은 시행착오를 절대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억 5천만 원을 수업료로 내고 깨달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제가 2021년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부터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그때 돈을 가장 잘 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부동산 투자자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부동산 강의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돈이 생기면 빨리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였었고, 그때도 한창 불장이었으니까 사야겠다 해서 산 거죠. 그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때기도 했어요. 저도 벼락거지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좀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급했었죠. 그러니까 산 것 같아요.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개폭망했죠. 6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 매매가가 한 3억 5천 정도니까 2억 5천 정도를 날린 거죠. 사실 근데 인테리어 비도 4천 정도 썼으니까 실제로는 한 3억 정도 날린 것 같아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투자를 잘해가지고 되게 부를 많이 일구는 사업가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업과 부동산, 투자 이런 게 좀 다른 영역인가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2015년부터 2022년 1분기 정도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올랐어요. 그때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뭐 똑똑한 사람이든 아니든 웬만하면 그냥 어떤 부동산을 사도 전반적으로 다 올랐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사업을 하던 타이밍상 현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샀고, 그때 샀던 분들은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잘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냥 대세 상승장이었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 지금도 사업은 잘하는데 투자는 못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돈을 크게 막 말아먹거나 사업이 잘 안 됐던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투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왜 실패하셨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혹은 내가 경험을 하거나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해요. 본인 모두가 다 각자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이나 교육업 쪽이 핵심 역량이었고, 그런데 이 핵심 역량을 벗어난 의사결정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조급함에 쫓겨서 내 핵심 역량에서 벗어난 의사결정, 그것도 너무 큰 의사결정을 쉽게 했다. 그게 패착인 것 같아요. 투자로 3억 정도 날렸으면 멘탈이 완전 부서졌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아니, 안 괜찮았죠. 엄청나게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정신승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조언을 많이 받았었고, 그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게 지금 얼마든지 재기가 가능한 수준이고, 다행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5천 3억이라는 돈을 완전히 못 갚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다행히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40대나 50대 때 이런 경험을 했다면 진짜 재기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때는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놨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베팅을 했고 훨씬 더 크게 잃었을 거예요. 그나마 책임질 것이 많지 않고 돈도 많이 모아두지 않았던 시기에 베팅을 하고 크게 실패를 해보면서, 같은 실패는 제가 또 잘 안 하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핵심 역량을 벗어나는 그런 의사결정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게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좀 정신승리를 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책에서도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의 책을 봐도 내가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고, 핵심 역량을 벗어난 것에서는 절대 의사결정을 크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안 읽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은 책들에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또 깨달은 게, 이게 책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게 진짜 나의 경험이고 지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는 절대 안 할 생각입니다. 제가 3억을 잃고 깨달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마음이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를 벗어난 범위에서, 핵심 역량을 벗어난 범위에서 큰 베팅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필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이번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거기도 하고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말했듯이 내가 모르는 것에는 절대 크게 베팅을 하면 안 돼. 내가 아는 것을 필터링하는 데 최대한 많은 힘을 쓰시고, 아는 범위 안에서 큰 베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조급함, 시기, 질투, 비교,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거. 두 번째는 내 핵심 역량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절대 큰 의사결정, 큰 베팅을 하지 않을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 절대 큰 돈을 헛되이 잃는 저 같은 실수는 안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